안녕하세요. 메이저들의 수급을 파헤쳐보는 시간, 주간 메이저리그 박지영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 장세를 한 줄 평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라고 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주 초반에는 코스피 그리고 후반엔 코스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 장세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키 맞추기 하면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오늘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외국인이 정말 대거 물량을 팔아치웠습니다. 역사상 이런 일은 거의 정말 처음이다라고 한규수 매니저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또 우리 장세, 최근에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세였던 만큼 좀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 꼭 챙겨보시면서 종목별로 힌트까지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규수 매니저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나요? 너무 길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우정바이오입니다. 이 종목도 사실상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확진자 수가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입장을 또 발표를 한 상황이라서 요즘에 장세가 계속 코로나 순환매 장세인 것 같아요. 오늘은 사실상 제가 꼽은 게 음압병동 관련주인데 마스크부터 진단키트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이 테마에만 얼매여 있으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테마에 또 수급까지 받쳐서 좀 탄탄한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꼽아봤더니 저는 우정바이오 괜찮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다들 아실 겁니다. 일단 음압병도 오늘도 이제 재료가 있었어요. 네. 두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우정바이오도 그렇고 음압병동 관련주가 이제 몇 개인 한 4개, 5개 정도. 네. 우정바이오, NVH 코리아, GH 신소재, SY 이런 종목들이 음압병실, 음압병동 이런 쪽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딱 두 가지에 의해서만 움직여요. 첫 번째는 코로나 확진자 수 당연히 늘어나면 올라가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병동 부족하다. 병동 관련주니까 오늘도 이제 부산도 지금 난리 났잖아요. 맞아요. 부산에서 했죠. 이제 오늘 있었던 보도가 뭐가 있었냐면 부산에서 일부 확진자들 수용할 수 있는 병실이 없어서 대구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음압병동, 음압병실이랑. 그렇죠. 그리고 우정바이오가 예전에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메르스 때도 있었고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다 겪었거든요. 선조시네요. 그렇죠. 거의 그런데 우정바이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메르스 때 메르스 환자가 이제 나왔을 때 메르스 환자가 확진 판정을 딱 받죠. 응급실에서. 그럼 일단 격리를 바로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격리 받기 전에 응급실에 있었잖아요. 그럼 환자들 이제 다 내보내고 격리를 또 시켜가지고 확진 검사하고 그다음에 멸균 작업을 한번 해야 돼요. 응급실에 있는 모든 소독을 다 하는 거죠. 그걸 우정바이오가 했었어요. 메르스 때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몇 개 이제 대학병원 응급실을 이제 멸균 처리나 아니면 소독을 또 우정바이오 했기 때문에 처음에 멸균 소독 관련주기도 했어요. 소독. 방역. 네, 그런 여러 가지가 묶여 있는데 지금 가격이면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중요한 점은 뭐냐면 단일가 걸려 있어요. 지난 금요일부터 단일가 들어가가지고 내일까지 단일가입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까지는 주가가 괜찮은데 내일 급등이 단일가에서 한 번 더 나오면은 그러면 기간 연장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정바이오는 좀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 네. 그래서 이제 대체 종목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좋죠. 그렇죠. 얘는 가격이 좀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가야겠다. 그러면은 대안주로. GH 신소재도 좀 그래요. 근데 SY로 제가 SY를 또 이제 다른 방송에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첫 번째 가격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진짜 음압병동 합니다. 납품도 실제로 해요. 그래서 음압병동 관련돼 있으면서 주가 부담 별로 없고 나는 코로나 확진자가 좀 더 는다고 본다 하시는 분들은 우정바이오보다는 SY 쪽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대안주로는 SY인데 근데 이 시점에서 일단 코로나 섹터에 들어가 보는 거 괜찮을까요? 지금 코로나가 되게 머리가 아파요. 예전에는 마스크 처음에 올리고 막 치료제 만든 다음 다 올리고 어떤 약이 무슨 코로나 치료 효과가 있다 돌아가면 그냥 다 올라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엄청 선별적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올라가던 마스크는 확진자 늘어도 아무 영향이 없죠. 생각보다 안 움직이죠. 덜 가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진단 키트도 안 올라와요. 맞아요. 따로 내려가는 속도 대비해서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만 접근해봐도 알 수 있는 게 치료제 메리트도 계속 떨어질 거고 진단 키트는 이미 메리트 떨어졌는데 앞으로 더 떨어질 거고 마스크는 일단 관심도 없고 그러면 지금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백신까지는 아직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압병동까지도 아직 괜찮아요.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백신 보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미국이나 영국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접종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뭐 3천만 명분 확보했지만 내년에 추경 편성해가지고 뭐 1조 이상 이제 편성을 네네. 해서 뭐 4,300만 명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집단 면역 형성이 언제냐가 기준이거든요. 접종 시작한다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쵸.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 언제냐가 기준인데 적어도 내년 한 6, 7월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살아 있는 거죠. 백신 유통이라든지 네. 아니면 백신 CMO라든지 CMO. 아니면 음압 병동까지는 괜찮은데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스크, 마스크나, 진단키트, 치료제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네. 뭐 백신 그리고 음압도 아직까지는 좀 모멘텀이 살아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봤고요. 그렇죠. 우정바이오 대신 대한주 SY. SY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만나봤고요.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막 검색해보다가 금보다 비트코인이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어요. 이제 네. 금보다 진짜 비트코인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요즘 굉장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제 기관도 나섰다 뭐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근데 이 보도가 오늘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일에 봤거든요. 제가 좀 더 그렇죠. 빨랐어요. 네, 우리 기술 투자 어떻게 빠르셨습니다, 보세요? 차트 한번 볼까요? 우리 네, 기술 투자?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차트랑 네. 그 업비트나 뭐 빗썸 들어가면 코인 네. 시세를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뭐 대동소이하죠. 움직이는 게 거의 똑같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코인이랑 코인 관련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딱 하나가 있는데. 질문이에요? 네. 질문 안 안 하기로 하기로 했지. 했는데? 네, 질문 안 하겠습니다.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한번 말씀하시죠. 네. 전문가님. 질문 뭐였죠? 그거 질문 다시 얘기해 주세요. 네. 질문이 뭐냐면 네. 비트코인 시세랑 비트코인 관련주의 차이점. 몰랐는데 괜히 아는 척했네요. 네. 뭐 어떤 거냐면 비트코인 관련주가 관련주하고 좀 덜 차이점은 가겠죠? 엄청 비트코인이 간단한 급등. 건데 그거예요. 네. 비트코인은 거래가 24시간 365일인데 네. 코인 관련주는 우리나라 창 열릴 때만 열릴 열린다는 때만.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한시적으로. 문제가 생기냐면 네. 예를 들어서 네. 못 따라가나? 금요일 날 장 네. 끝났어요. 딱 비트코인 네. 딱 좋아가지고 딱 올라가서 끝났는데 네. 토요일 일요일 막 급락 나와버린 거예요. 비트코인이. 그럼 월요일에 그러면은 큰일 나겠네. 관련주가 장이 안 열려가지고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급락하면 월요일 날 당연히 개파락 급락, 출발하겠죠. 네, 그렇죠. 그럼 금요일 날 최근에 변동성 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술자 같은 종목을 금요일 날 종가 보유를 한 다음에 주말 갖고 가버리면 도박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베팅을 한 거죠. 주말 동안 비트코인 더 간다. 묶여 있잖아. 그렇죠.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될지 보는 게 사실 모르는데. 맞다는 점을 아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우기투가 우리 기술 투자죠. 여기에 네. 이제 기관이든 메인이든 수급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많이 이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네. 얘가 예전에도 대장이었어요. 2018년 1월에 공교롭게도 코스닥 최고점이랑 비트코인 최고점이랑 같은 달인 거 아세요? 오. 비트코인 2,800만 원대 찍을 때 네. 코스닥이 900포인트 넘어갔었어요. 932포인트. 어머. 같은 날은 아니지만 같은 네, 달에 나왔습니다. 달에, 네. 실제로. 그리고 최근에 올라오는 속도도 비슷하거든요. 비슷하네요, 지금 장이랑, 그렇죠. 네. 근데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 얘가 대장일 수밖에 없는 게 네. 국내에 저도 코인을 들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 7시 제가 물타기도 한번 원래 이제 수익 중이라서 네. 한참 전에 사가지고 네. 여튼 더 사놨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네. 코인 거래소 1등은 코인 하는 분들 다 알아요. 누가 봐도 업비트가 무조건 1등입니다. 업비트라는 회사가 있고 예전에 이제 카카오랑 묶여 있어서 카카오 자회사 계열사 막 얘기가 많았는데 네. 그게 왜 얘기가 있었냐면 두나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고 카카오에서 처음에 창업할 때 집은 다 내줬어요. 실질적인 엑기스네요. 그렇죠. 김범수 의장 아시죠? 카카오 네네. 의장. 네. 카카오 의장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카카오 펀드가 있어요. 거기서도 돈 내주고 네. 카카오 청년 창업 투자에서도 돈 내주고 그래가지고 카카오랑 많이 묶여 있으니까 뭐 네네. 카카오 증권이라는 어플도 예전에 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분 8% 들고 있어요. 8%. 근데 상당한 거 아닌가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네. 카카오도 8%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카카오랑 비슷한 수준이고 물론 저기 이제 펀드랑 네. VC랑 묶여 있는 거 합치면 좀 더 많겠지만 카카오가 비중이 아주 많고 우리 기술 투자가 생각보다 실적이 대박입니다. 작년에 두나무예요, 두나무. 네. 업비트. 업비트 운영하는 두나무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400억이었는데 네. 2018년에 한참 핫할 때 영업이익이 2,800억이었어요. 2,800억. 네. 벤처기업이 영업이익이 매출이 아니라. 그래서 뭐 이 정도 지분 가치면 사실 뭐 대장격 역할을 한다고 보고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우리 기술 투자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지금 가격 부담스럽지만 코인이 더 간다고 보면 지금 가격도 괜찮겠죠. 어차피 따라가니까. 네, 따라가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코인이 더 갑니다.
오. 그게 첫 번째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우리 기술 투자를 코인이 더 간다고 보니까 지금이라도 소액 접근을 매수를. 해보시던지 네. 아니면 그냥 코인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24시간 이제 연동 대응이 가능하기도 하고 진짜 코인을 하던 그렇죠. 관련주를 하던 선택하라. 진짜 코인하는 게 오히려 전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지만 네. 소액으로 지금 가격이 고가권에 있어도 코인이 더 간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본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해봤는데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비트코인 관련주 안에서는 대장주인 우리 그렇죠. 기술 투자를 무조건 대장이죠. 대장을 가야 되는 게 맞고. 네. 알겠습니다. 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도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대형 포장. 뭐 사실 오늘 장에서 그렇죠. 제지 포장 빼고는 모르면 뭐 거의 없어. 간첩수 맞아요. 오늘은 간첩이라고 그랬죠. 얘기를 할 정도로 오늘 장에선 정말 뜨거웠는데 사실 지난주부터 좀 스물스물 기미가 보였었어요. 맞아요. 근데 네. 대형 포장의 경우에는 봤더니 일시적인 게 아니라 수급도 좀 받쳐주고 있었고요. 그렇죠. 요즘에 또 코로나만큼이나 시끌벅적한 게 정치권 아니겠습니까? 정치권 이슈도 담고 있어요. 윤석열 테마주로도 꼽히더라고요. 그렇죠. 이 종목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예요. 네. 정치 테마주로 묶여 있고 그거는 윤석열 총장 테마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골판지. 오늘 차트 한번 보실까요? 대형 포장도. 네. 대형 포장 뭐 간단하죠. 이제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골판지가 솔직히 맞는 것 같아요. 골판지 입김이 좀 더 세지 않았나. 그리고 윤 총장 관련해서도 사실 지금 오늘, 네. 내일, 모레 지금 3일 연속으로 대형 재료가 있거든요. 오늘 이제 아시겠지만 오늘 이제 오전 10시쯤에 이제 행정법원에서 재판이 있었어요. 심리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한테 직무 배제를 지금 해놓은 상태고 네, 네. 직무 거기에는- 배제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낸 거거든요. 그렇죠. 맞소송을. 근데 그게 네. 오늘 심리가 있었는데 오늘 결론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네, 네. 그건 안 나온다고 하고 내일은 이제 감찰국에서 네. 이제 위원회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권고안을 내게 됩니다. 이거는 정당하다, 부당하다. 네. 그리고 내일 모레는 이제 또 위원회가 있습니다. 검사 징계위원회라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할지 결론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겁니다. 계속 오늘 가네요. 같은 경우에는 골판지 입김이 훨씬 셌다고 저도 보지만 네. 중요한 거는 앞에 시세를 붙일 때 윤 총장 테마로 붙인 수급이 분명히 세요. 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잘려있지만 앞전 시세에서 네. 윤 총장 테마로 세게 붙였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네. 대형 더 포장을 가네. 가지고 계시면 네. 내일까지는 좀 줄여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 권고안 나오고 내일 모레 혹시 최종 결정해서 인사권 완전히 이제 배제, 직무 배제가 최종 결정이 돼버리면은 또 재판을 하긴 할 거예요. 그렇죠. 부당하다고 네, 또 다른 네. 소송을 걸 거긴 한데 네. 일단 힘이 좀 빠지겠죠. 그러니까 골판지 묶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윤 총장 붙어서 올라올 때 좀 이제 챙겨놨다가 네. 그리고 저는 어떻게 접근했으면 좋겠냐면 네. 수요일 날 만약에 윤 총장 테마주가 급락이 나오면 네. 그냥 잡는 거예요. 그게 낫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은 좀 말고. 챙기고 네. 네, 내일까지는 좀 챙기시고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수요일 날 만약 급락하는 재료가 나오면 그냥 잡으시는 걸로. 왜냐하면 제가 딱 네. 하나 팁만 알려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정치 네. 테마주는. 근데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 특성이 지지율이 막 엎치락뒤치락 엄청 바뀌는 그렇죠.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막 차기 대권 주자 막 1위 누구다 이랬다가 막 선거 6개월 남았는데 막 바뀌었다고 그러면 맞아요. 1등이었던 종목은 쭉 다 내려가고 급락하고. 2등이었던 종목은 쭉 올라가거든요. 올라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둘 다 가요. 선거 가까워지면. 결국에. 지지율 꺾여도 상관없어요. 네. 정치 테마주는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거 직전에 잠룡이라든지 아니면 얘네 둘 중에 한 명 또는 셋 중에 한 명은 되겠구나라고 하면 지지율 엎치락뒤치락해도 어차피 다 가요. 언급만 원래 가면 정치 테마주 가구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정치 테마주 중에요. 그 자기가 출마하겠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1등, 2등, 3등 지지율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름도 알고 있는 분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도 가긴 갑니까? 그렇죠. 관련주가 근데 있으면, 그 네. 인지도 차이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뭐 이름은 말 안 하겠지만 네. 지금 대권 나가겠다고 서울시장 포기하고 그런 분들 3-4분이 있어요 벌써. 그렇죠. 그런 분들도 이제 한두 번 관련주들이 쏘기는 했는데 네. 그쪽 라인까지보다는 1, 2, 3등 안에서 이제 놀고 있는 후보들 지지율이 이낙연, 그쪽으로 네, 집중을 맞아요. 해주시는 게 네. 맞죠. 너무 알겠습니다. 외곽 쪽에 가면 안 되겠군요. 네. 그렇죠. 답변이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대형 포장까지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면 신규 매수는 수요일 날 급락이 나오면 잡아보시고 그렇죠. 보유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유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일 모레 폭탄 하나 떨어질 수 있거든요.
대형 호재가 나오거나 아니면 대형 악재가 나오거나 둘 중 하나니까 적어도 내일장 중 내일 모레 나올 겁니다. 큰 재료가. 내일장 중에는 챙겨 놓으셨다가 수요일 날 좋은 재료 나서 올라가네 나머지 다 던지면 되고 아니면 거꾸로 수요일 날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안 좋은 결과 나서 급락을 하면 그냥 다시 채워버리면 됩니다. 다시 채우고. 그리고 이제 보유를 계속 하셔서 이제 선거 한 6개월 전까지 끌고 가보시는 걸로.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치 테마주.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3가지 종목 봤는데 저희 마치기 전에 제가 항상 여쭤보는 질문이 있죠. 3개 중에 가장 알짜 종목을 한 줄 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SY. 또 3개 종목 중에 그렇죠. 아니고 다른 거 주셨어요. 네, 뭐예요? 가격 부담이 좀 있기 이럴 때문에 거면 SY. 주시죠, 저에게.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알짜 종목은 SY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안녕.